아, 아, 안녕하십니까. 김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소개를 들었는데 좀 귀가 좀 간지럽더라고요. 아무튼 국평 끝났습니다. 그 학생도 고생 많으셨고 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또 원서 접수 기간도 있고 또 생각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봄하고 7월달 설명회에서 이렇게 입시 때 원서 때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약속도 지키려고 또 설명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태풍이 좀 걱정이 많았는데 저 고향이 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부모님하고 계속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나마 서울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배치표 요 한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숭실대까지 모집 요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요 두 자료를 요 한 장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요 한 장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시 결과 분석을 나름대로 제가 포인트들 다 체크해 놨으니까요. 그 한 번씩 훑어보시면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찾은 것들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강생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고 해가지고 뭐 감춤 없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교시킨 게 아니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탈자 있으면 다 제가 실수한 거고요. 제가 몇 번 더 검수를 했고 그리고 엑셀이 아니라 한글 파일로 했습니다. 울면서 만들었고요. 살 빠졌습니다. 믿진 않으시겠지만 살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맨 앞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수강생들 제가 상담할 때 요 레코딩을 좀 그러니까 기록을 좀 해오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논술 전형 지원할 때 변수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이고요. 특히 그 내신 평균 내신과 관련돼서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쪽입니다. 왼쪽이 보시는 데는 왼쪽이죠, 그렇죠? 실제로 되게 복잡하고요. 요 계산식대로 계산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대학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요거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여기에 학생부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을 해서 직접 자기 점수를 저장을 해놓으면 소트를 하면 10개 대학 아니면 그 이상의 대학을 다 내신 환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신 점수가 중요하냐면요. 이미 점수가 정해진 점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학은 왼쪽에 경희대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내신 반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한 5점인 친구가 올해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40점까지 된 친구 있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요 지원하실 때는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올해도 좀 확인했는데 이화여대 평균 내신 평균이 한 4.0인데 이화여대 돌려보니까 1.78 정도 됐습니다. 그 친구는 내신에서 가점인 채로 갑니다. 보통 합격생들이 2점 초반대인데 그 친구는 가점입니다. 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내신 등급을 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데 내가 2.5점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가점을 받고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내의 친구들은 대부분 학생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2점대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 입시 결과 발표 중에 연세대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3.82 정도였어요. 그게 가장 범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2점대나 그러면 거의 논술 상담할 때도 내신은 조사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재수생들한테 좀 도움이 된 게 서강대 같은 경우는 비교 내신이 올해 재수생부터 다 비교 내신입니다. 2022학년도 2월 이전인데 이제 포항까지 돼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대학 어디가에 지원을 하면 점수를 집어넣으면 다 환산돼서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내 자녀 중에 국제고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입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입력 항목도 없고요. 그럴 때는 상위권 대학일 때는 직접 입학처에 전화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하나만 좀 써놓으시면요. 요거 그래서 내가 A라는 대학은 내가 마이너스 1점이다. A라는 대학은 마이너스 1점이다. 그런데 B라는 대학도 내가 마이너스 1점이다. 아하, 그럼 둘 중에 내가 선호도에 따라서 지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상위권 대학들은
작년에 논술 합격자 평균 점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중위권 대학들은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 논술 평균 점수를 논술 점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대학의 논술 평균 점수를 보니까 90점입니다. 반면에 B라는 대학은 논술 평균 점수를 보니까 80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둘 다 동일한 비율로 유리한 게 아니라 요거는 안 되고 요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요거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자료는 제가 이제 나눠드린 요 자료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눈여겨볼 건 없습니다. 상위권이 갈수록 거의 내신 반영 안 하고요. 중위권 내려갈수록 내신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마이크에서 매미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을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이제 요게 여러분들 부모님들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진학 지도하면서 원서 쓰면서 포인트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상단부터 보면 대학 이름이 있죠, 그렇죠? 대학 이름이 있습니다. 고려대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여겨볼 게 접수 기간입니다. 접수 기간 동그라미 좀 쳐놓으십시오. 시작 시간은 추석 끝나고 바로인데요. 시작하는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날짜는 마감 시간입니다. 마감 시간 15일 5시. 그 다음에 고대도 15일 5시인데 예전에는 고대랑 연대가 마감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대랑 연대랑 쓰려는 친구들 중에 고대는 지원하지 못하고 연대만 지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연대만 지원하고 고대 못한 친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감 시간 보시는데요. 자, 여기서 또 좀 포인트 하나 좀 잡아드리면요. 마감 시간 요거 1번, 2번 했고 마감 시간 3시간 전. 3시간 전 최종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최종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혹시 논술 점수가 좀 낮은 과를 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요 최종 점수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최종 경쟁률이 낮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비인기학과라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제로 논술 점수가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전이면 보통 오후 2시나 3시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거 보시고 그 시간에 지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뭐 미리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또 5시, 6시 맞춰서 이렇게 긴박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최종 경쟁률 딱 발표한 거 보고 경쟁률 낮고 나들 좀 비인기학과네 그러면 그 과 지원하면 논술 평균 점수가 자료표 보시면 상당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인기학과의 조건은요. 보통 비인기학과는 많이 어떤 과가 비인기학과를 생각하시는데 딱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과가 비인기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담했을 때 너 이과 지원해 볼 때 딱 쳐다보니까 인상을 찍고 있어요. 그게 비인기학과입니다. 거기 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비인기학과입니다. 제가 요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교육학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비인기학과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들은 좀 이따 이제 제가 결과표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히려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최종 경쟁률과 같이 좀 더 이제 볼 것이 비인기학과도 보지만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최고학과 요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최고학과의 경쟁률도 좀 보셔야 됩니다. 최고학과의 경쟁률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두 개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최고학과의 미리 좀 말씀드리면 논술 평균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거 동국대 경찰행정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 대학에서는요. 근데 경찰행정의 커트라인이나 논술 평균 점수가 전체 같은 시간에 보는 학과 중에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거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또 눈여겨볼 거는 최초 경쟁률도 좀 심심하시면 한번 좀 보십시오. 최초 경쟁률 보시고 첫날 경쟁률이 1대1이 넘어가면 그냥 배제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상당히 덕후들이 많이 있고요. 좀 이따 학과 말씀드리면 그 학과들이 보통 1대1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연대 고대가 15일 끝나고요. 그 성대 서강대는 각각 16일이니까 요 접수 날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5시, 어떨 때는 6시, 어떨 때는 7시입니다. 그래서 최종 마감 시간 보시고 그냥 그때 지원하십시오. 최종까지 시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등급 돼 있는데요. 최저 등급 좀 동그라미 좀 쳐놓으십시오. 최저 등급 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시 요강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이거 보시고 정하고 나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입시 요강은 성균관대 좀 보시면요. 인문 계열 글로벌 빼고 국수 영탐 원이죠. 이게 반영 등급입니다. 반영 영역인데요. 영어만 좀 체크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몇 등급이네 이랬는데 이제 반영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반영 영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했는데 이제 반영 영역으로 들어가서요. 영어 1, 2등급 친구들한테는 최저 등급을 좀 많이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2개 평균 내는 과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나만 들어가고요. 자, 슬래시 있으면 앞에 있는 4개 영역 중에 3합6이라는 것은 3개가 합6이라는 뜻입니다. 자, 3합6이라는 건 학생들 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성균관대는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2외국어 한문 탐 1로 인정돼 있습니다. 이거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외국 학생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좀 오래 있었던 친구들, 제2외국어가 좀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탐구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요것 때문에 3합6을 만족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입시 상담하면 성균관대를 뺐는데 제2외국어가 들어가가지고 만족하는 친구들, 그래서 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다음 서강대 보시면요. 이제 이거 보시면 알겠죠. 국수 영탐 원 3합6 그리고 슬래시 해놓고 이제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4대 있죠. 이게 좀 더 크게 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래도 약간 학생들이 좀 보는 위주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약간 지금 노안이 이런 뭐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은 요거 PDF도 일단은 카페나 이런 데는 다 올려 있을 거니까요. 그때 좀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4대 있죠. 한자 한국사 4등급 이래라는 뜻입니다. 한국사 4등급 이래라는 뜻이니까요. 요 표시돼 있으면 한국사 등급 제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쭉 다 보시면 동일한 법칙으로 쭉 모든 대학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고려대 학업 우수가 국수 영탐 2평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보는 모든 과목 다 포함해서 합 7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왜 여기다 써놨냐면 이거는 학생부 준비하는 친구가 이 등급을 만족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 등급은 수능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수능 위주로 공부하고 내신 등급이 한 2점 중반대 정도 되면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6배수를 뽑게 됩니다. 6배수요. 그래서 뭐 경영 같은 경우는 84명이니까 6배수면 거의 500명 정도 미리 뽑고 거기에 최저 탈락시킵니다. 다 탈락시키면 거의 최저 맞추면 많이 합격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위주로 하다가 논술하는 친구도 있고요. 수능 위주로 하다가 6논술 준비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좀 집어넣었으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일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왼쪽 제일 상단에 그 세 가지 설명드리는데요. 시험일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이것도 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하얀색 있죠. 검정색 있고 회색 있습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으면 하얀색입니다. 멀리 있으면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면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좀 시간이 한 10일 정도 남습니다. 반면에 회색은 시험 보고 2, 3일 내에 시험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대학 배분을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다 쓸까요? 흰색에 웬만하면 하나 정도, 흰색에 하나 정도, 회색에 2개 정도, 그 다음에 검은색에 3개 정도 하면 6논술 배율이 아주 안정적으로 배분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논술을 좀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수능 전에 하나 정도는 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수능 전에 보면 뭐 공부에 지장된다는데 그 정도 지장되면 공부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연대 보고 오면요 더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이 대학 갈지 말지도 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한 3개 정도 하는 것이 안정적인 배분이고요. 그 다음 만약에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겹치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 다음에 시험 보는 대학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인 27일 날 겹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그 시험 끝나고 그냥 그 대학에서 좀 자고 오도 되니까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에 어떤 건 밑줄 쳐져 있고 어떤 건 밑줄 안 쳐져 있습니다. 뭐 한양대는 밑줄 안 쳐져 있고 그리고 중앙대는 밑줄 쳐져 있죠. 이것도 되게 직관적인 걸 넣어놨는데요. 일자면 한 일자 비슷하죠. 일요일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가 없으면 토요일이고요. 밑줄 쳐져 있으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그림만 딱 보면 이게 언제 시험 보고 토요일 보는지 일요일 날 보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좀 보면요, 막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맞는지 긴지 이것도 헷갈리는데 또 중요한 거는 한 대학에서 몇 시에 시험 보는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뭐 단과 대학도 무슨 과가 어떨 때는 인문 들어갈 때는 어떨 때는 사과 들어가 있고요, 어떨 때는 공학 들어가 있고요, 어떤 건 학부로 나와 있고요.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다 넣어놨으니까요. 요거 먼저 보시고 배치하시고 요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좀 말씀드리는데요. 연세대 기준으로 보시면 한 줄 내려오시면 시험일 바로 밑에 보시면 학과가 나옵니다. 경영학과.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22명이고요. 106.00 대 1 작년 경절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지문에 유리한지를 좀 넣어놨어요. 0 안에 0 있죠. 0, 이제 좀 예측이 좀 가시는 0 안에 0, 영어 제시문 출제할 겁니다. 영어 제시문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영어가 좀 괜찮다 그러면 요 대학, 그러니까 0 안에 0 돼 있는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돼 있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0 옆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샵 표시돼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요거는 표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표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도표 출제하는 대학을 제가 원래는 앞에 있는 좀 중상위권 대학 위주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여기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총 14개 대학이 도표를 출제합니다. 오늘 아침에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는데요. 서울여대도 도표를 출제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뭐로 올렸냐면, 아직 댓글을 못 달았는데, 연대나 성균관대처럼 고차원적인 도표를 성신여대는 좀 물어보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막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도표는요, 어느 대학이든 도표의 수리적 사고 능력은 다 동일합니다. 도표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르면 안 돼요. 도표의 정확한 해석과 또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면 실험 연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또 도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표라는 것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 정확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답변을 달 예정은 고차원적인 건 없다. 다만 수리적 사고, 수학에서 함수 영역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표 표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가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도표 옆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리논술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점입니다. 25점 배점, 50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수학이 좀 강하다, 수리논술 좀 자신 있다고 하면 요 대학 위주로, 학과 위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대는 배점이 25점이고요. 저 오른쪽 가시면 한양대가 50점입니다. 50점. 상경계가 50점인데 혹시 이과 학생들 중에 문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정시에서는 정말 많이 넘어오죠. 학생들 표현으로는 이과 침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과 침공이라고. 근데 문과는 만약에 혹시 이과 부모님들 계시면요, 입시 요강에 수리논술 출제 범위가 기재가 돼 있는데요, 확통이라고 돼 있으면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양대는 확통까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신 정도 좀 준비했고 뭐 어느 정도 자신 있다면 써도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좀 비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수리논술은 뭐 경희대도 출제하고요, 이화여대도 출제하고 제일 오른쪽에 숭실대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요, 성균관대 한번 보십시오. 성균관대 보시면 제일 상단에 글로벌 경영이 돼 있는데 밑줄이 안 쳐져 있죠. 자, 밑에 글로벌 경제는 밑줄 쳐져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쭉 내려오시면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시간. 밑줄 쳐져 있는 시간이 있고 밑줄 안 쳐져 있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밑줄 안 쳐져 있으면 밑줄 안 쳐져 있는 시간에 시험 봅니다. 밑줄 쳐져 있으면 밑줄 쳐져 있는 시간에 시험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글로벌은 글로벌끼리 시험 봤는데 올해부터는 글로벌 경영은 따로 인문하고 같이 보고요, 글로벌 경제는 또 따로 사과랑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학과별 특성이 이제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 인문사회계열 통합논술로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오른쪽 보시면 뭐 서강대도 밑줄 쳐져 있는 것은 오전에 보고요, 밑줄 안 쳐져 있는 학부는 오후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거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이 표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또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어디 보시냐면 중앙대 한번 보십시오. 중앙대 보시면 중앙대 글로벌 금융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에 작년 경쟁률은 6명 뽑고요. 작년 경쟁 34.7대 1인데 그다음에 슬래시도 있죠. 슬래시는 좀 자른다는 뜻인데 이게 옆에 있는 경쟁률은 실질 경쟁률입니다. 슬래시 있고,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실질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았고 발표한 대학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대가 실질 경쟁률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낮습니다. 특히 밑으로 갈수록 비인기 학과로 갈수록 1.6대 1도 있고요, 2.2대 1도 있습니다. 어문 계열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예대는요 실질 경쟁률 1대 1도 나왔습니다. 어디냐면요 쭉 내려오시면 중간 정도의 중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중국어 교육 요거 형광펜 좀 쳐놓으시면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경쟁률은 20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1대 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맞추면 다 합격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조건입니다. 최종 경쟁률이 낮고 그다음에 비인기 학과는 자, 그런데 중앙대 좀 체크하시고요. 한국예대 체크하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3합 6대학 중에 3합 6대학은 성균관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 세 개 대학 중에 가장 내인 변율이 좀 낮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좀 만족하지 못한 친구들이 좀 많이 썼던 거고요. 그래서 최저를 좀 많이 탈락된 겁니다. 그럼 유출할 수 있죠. 여기는 그다음에 이합사대 중에 경희대, 외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가 있는데요. 한국예대도 조금 이렇게 네임밸류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그 어문 계열에서는 이제 글로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낮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랑 연세대랑 성균관대랑 서강대는 논술 점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논술 점수를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발표할 예정도 없다 그러고 저는 요거 만들 때 입학처에 틈 나면 전화합니다. 만들면서 의문 나면 전화하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모 대학 입학처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모 대학 입학처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라고 밝히지 못합니다. 학원 강사라고 밝히면요 일단은 최대한 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학부모라고 합니다. 어떨 땐 딸이 있고 어떨 땐 아들이 있는데요. 전화를 했는데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했어요. 좀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다. 좀 도움을 달라 했는데 뜻밖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요.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를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못한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집에서 써놨는데요. 왜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모집 인원이 작으니까 어떨 때는 커트라인이 높고 어떨 때는 커트라인이 낮다. 일관성이 없다. 그럼 오히려 발표했다가는 이게 더 많은 혼동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낮은 거 보고 지원했는데 또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엄청난 힌트다. 다른 말로 한다면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외의 그렇죠. 출렁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최고 학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의 입시 결과를 좀 다시 분석을 했고 그거 가지고 좀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도요. 나름대로 좀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좀 지원하실 때 좀 편하시겠죠, 그렇죠? 편하실 겁니다.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뭐 입시와 관련된 건 아직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설명회는 정말 잘 만들어서 잘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 모집 요강 보시면 요거는 살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볼 건 없고요. 요 배치표를 통해서 배치가 이제 완료가 되면 요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뭔가 추가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고요. 논술 전형만 발췌를 한 겁니다. 논술 전형 발췌를 한 거니까요. 이제 봐야 될 것만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연세대 먼저 보시면요. 연세대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3페이지에 있는 시험 시간 보셔야 되고요. 시험 시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합격자 선발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에서 알아서 잘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6페이지에 수험생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건 체크해놨는데요. 가끔 가다가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 볼펜이나 이런 거 준비할 친구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색깔은 흑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놨습니다. 나머지 뭐 쭉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바로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대학 지원 결정했다 그때 보시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 자료라는 타이틀로 좀 드렸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가장 그래도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 연세대가 있습니다. 연세대가 있는데요. 올해는 좀 연세대 입학 결과 자료집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합격자들 내신 평균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82가 이제 합격자들 내신 평균인데요. 전 그거 발표되자마자 바로 전화했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좀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따지듯이. 자, 내신 반영을 안 하는 대학인데 왜 내신 점수를 발표했냐?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필요 없는 정보. 내신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면 그 정보는 유리한 정보죠. 그래서 내 아들이 3.8이 그 안에 든다. 그럼 지원해도 되냐? 지원할 것에 대한 변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쓸데없는 정보를 발표하고 논술 정보 아니면 논술 평균 점수라든지 아니면 실질 경쟁률도 발표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좀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타이틀을 왜 논술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까를 되게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구체적인 그게 없어가지고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자,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요, 논술 점수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6페이지에 그래도 연세대가 논술 점수를 발표한 연도가 두 개 연도가 있습니다. 17년도가 발표했고요. 그다음 14년도 발표했습니다. 자, 14년도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근데 14년도도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요, 상위 70% 평균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가공해서 공개를 하냐? 그걸 의문을 좀 많이 가졌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는요 14년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상경대 81.3, 그다음에 경영대 85.3, 그다음에 자유전경 82.6 요걸 원하는 겁니다. 특히 경영 체크해 놓으시면 85.3 요것을 나오게끔 평균을 내려면 상위 70%까지만 해야지만 요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시에서 요구하는 자기네들이 나열된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17년도 보시면요. 17년도 보시면 여기서도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상경대학, 경영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이것이 커트라인이 높죠, 그렇죠?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거는요. 그게 아니라 문과대학하고 인문사회 계열에 커트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는요. 그 대학은 최고 점수를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최고 점수는 요 두 단과대학이 높죠. 근데 이 두 단과대학의 특징은 모집 인원이 2명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특정과들은 당연히 경제나 경영보다 높은 커트라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경영 경제 줄서기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부분 이렇게 발표하고요. 근데 이때 자료들 잘 보시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이 같아야지만요. 이게 같아야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상경, 경영, 사회과학대학이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문과대학과 인문계열은 또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요 없는 자료예요, 이것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경, 경영, 사과대학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인문대학과 또 문과대학은 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필요 없는 거였어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은 이런 점수를 좀 발표하는 것이 좀 의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표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예측은 되는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요. 한 장을 넘기시면 성균관대도 원래는 2년 전까지는 상당히 잘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또 그 입학처 처장이 좀 바뀌었는지 발표를 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 볼 거는요. 2020학년도 자료겠습니다. 8페이지에 2020학년도 자료 보시면요. 글로벌 경제하고 글로벌 경영. 자, 2020학년도는 글로벌 경제학이 최고 낮은 논술 평균 점수였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오히려 글로벌 경영이 또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이 높고 글로벌 경제가 높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요것만 좀 일단은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 장을 좀 쭉 넘겨 보십시오. 여기서는 그렇게 볼 건 없습니다. 서강대는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놨군요. 아까 말씀드린 모 대학이 서강대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좀 써놨습니다. 왜 논술 점수를 발표하지 않냐 했을 때 매년 합격자 점수가 많이 바뀐다. 그래 발표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이런 거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사적인 입장으로 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발표한 대학이고요. 한양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표시했는데요. 이때 이제 한양대가 1교시, 2교시, 3교시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그리고 늦은 오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그래서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사회과학대 같은 시험지고요. 상경계열 같은 시험지고 정책하고 사범하고 인문과학대가 같은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체로 비교하면 무의미하고요. 사회과학대만 먼저 보시면 이 3개년 동안 논술 최고 점수의 학과가 한 번도 일치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경계에서도 제일 그래도 정시에서 높은 과가요. 파이낸스 경영입니다. 요거 형광펜 쳐놓으십시오. 논술 지원할 때도 학생들한테 야 파이낸스 경영 쓰자 이러면요 너무 높지 않나 이래요. 그런데 합격자들 평균 점수는요 역시 매년 바뀝니다. 그렇죠. 22학년도에만 제일 높았고요. 나머지 연도에서는 오히려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4개과 중에 4개과 맞나요? 4개과 중에 3등을 차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 학과가 항상 높지는 않다. 요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요. 한 번도 같은 학과가 일치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점수는 논술 점수를 받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 수능 점수에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쭉 가시면요. 뭐 웬만한 거 중요한 거 다 표시해 놨는데 어느 대학을 말씀드릴 거냐면 여기 보면 중앙대도 좀 2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써놨습니다. 수능 배치량은 많이 다르다. 이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능 배치량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많이 그냥 쓰는 학과가 있는데요. 그게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쭉 넘기시면 25페이지. 자, 한의대랑 같은 문제인 학과에 일단 동그라미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그다음에 지리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다만 한의학과는 최저 등급이 좀 다르죠, 그렇죠? 최저 등급이 삼합상가 이렇게 돼서 상당히 셉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2021학년도에 쭉 내려오시면요, 한의과 합격자들 평균이 90.9입니다. 가장 높게 나오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 경쟁률도 한 200대 1 넘었습니다. 250대 1이었고요. 실질 경쟁도 한 60대 1 정도 됐고.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요. 바로 밑에 있는 간호학과랑 그 수능에서는 등급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지만 논술 평균 점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1.2점 정도, 1.9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거 보신다면 쭉 올라가시면 경영 그러니까 간호학과가 많은 학생들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웬만한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2020학년도 보십시오. 2020학년도 보신다면 눈여겨볼 게 오히려 경희대 경영학과의 논술 성적이 한의보다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담하다 보면 너는 경희대 한의대 쓰자 그러면요 경영 쓰는 것보다 한의대 쓰자 이 자리를 들이밀어도 학생들은 한의대는 너무 높아요.
그런데 한의대 쓰는 친구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좋아요, 저 한의대 쓰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목표로 수능 준비를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더 심합니다. 서울대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논술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서울대 쓰는 친구들이 투시 카드를 당근마켓에서 팔 수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씁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계속 높아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원래는 한 150대 1, 180대 1 그러다가 200길 넘어가고 작년에 303대 1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논술 준비를 철저히 한 친구들이 아니라 거의 그냥 수능 중심으로 카드가 남으니까 한번 써보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허수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논술 중에 주제를 제시하지 않는 유일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 준비할 때는 첫 번째 문장에 공통된 주제를 꼭 밝혀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걸 밝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쭉 자기가 해왔던 것처럼 재시문 정리하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다 탈락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논술을 좀 꾸준히 했던 친구들 중에 오히려 경영 쓰거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기대액이 훨씬 더 높은 한의대도 가끔 가다가 추천합니다. 한의대는 지금은 5명 요 정도밖에 안 뽑는데요. 예전에 15명 뽑을 때는 그때 수강생 8명이 합격을 해도 있었어요.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다른 과보다는 이과 쓰는 것이 논술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평상시에 내가 논술 공부를 좀 시켰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아예 비인기학 거를 확 낮추거나 아니면 최상위과를 써도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원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최상위과 쓰기에는 너무 불안하니까 좀 낮춰요. 최하위과 쓰기에는 너무 자기가 공부한 게 아쉬우니까 좀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중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모형 과들이 커트라인이나 논술 평균 점수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년 경험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여줘도요. 이과 써도 돼, 이과 써도 돼. 오히려 이과가 훨씬 더 괜찮아라고 해도 선생님 역선택이 있지 않을까요? 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역선택한다, 생각한다. 그냥 써. 그렇게 썼을 때 괜찮을 확률이 안 쓸 때보다 훨씬 더 높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한 장을 더 넘기시면요. 한국 예대도 이렇게 자료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느 과가 높다 어느 과가 낮다는 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측하기 힘들고요. 다만 추세를 본다면 경쟁률이 좀 낮고 비인기학과 아니면 경쟁률이 낮는데 또 최고학과 이런 과들은 생각보다 평균 점수들이 많이 뒤바뀌더라.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기시면 뭐 외대도 자료를 좀 넣어놨고요. 여기서 또 눈여겨 보실 게 33페이지 보시면 남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교입니다. 이화여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여대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화여대가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합6 대학 중에 또 중앙대만큼 실제로 정시에서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표본은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니까 실제 경쟁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의 등락이 상당히 심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른쪽 보시면요. 내신 반영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합격자들 평균이 2.04고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이화여대는 점수가요. 전체 뭐 평균이거나 뭐 과목별 평균이 아니라 단위수로 합니다. 상위 30단위만 평균 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유리하냐면요. 잘하는 거 잘하고 못하는 거 못하는 친구가 진짜 유리합니다. 그래서 평균 4점대인데 환산 돌리면 1.78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무조건 이화여대는 지원하기 전에 환산 돌려서 환산 등급이 3.0 넘어가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3.0 넘으면 절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으로 논술 만점 받았지만 내신 가지고 떨어진 친구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3.0 기준으로 넘어가면 쓰지 않고 그 이내면 쓸 기회는 있다. 근데 만약에 2점대 초반이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 좀 이렇게 예측을 하면 아마 이화여대 실질 경쟁률이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파이널 때 이화여대 파이널 반의 합격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한 60%까지 되는 걸로. 그러니까 합격했어요. 그러면 2대니 그러면 대부분 2대인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2대 최저만 만족하면 실질 경쟁률은 되게 낮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좋은 과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올해 2대에서도 단과대별 공개는 했습니다. 인문 1의 실질 경쟁률과
점수 인문 2의 실질 경쟁률과 논술 점수를 발표했는데요. 무의미합니다. 옆에 써놨는데요. 그 33페이지 중간에 다른 시험 문제라고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인문 1보다 인문 2가 훨씬 더 뭐 점수가 높네 낮네? 필요 없습니다. 인문 1은 영어 지문 나오고요. 인문 2는 수리 논술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발표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는데 괜히 발표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점수가 좀 낮은 인문 2로 가야 되겠다. 절대 이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과대별로 논술 평균을 점수 발표한 것, 시험 시간이 다른 데를 비교하게끔 발표한 거는 솔직히 눈속임입니다.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또 대학별로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건국대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대가 좀 많이 치고 올라오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건국대가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논술 평균 점수가 국어 국문학과가 제일 높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요 자료집을 보면요, 조금 공통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발표한 대학들 보면요, 요과의 평균 논술 점수는 꽤 높더라. 요과가 있습니다. 무슨 과냐면요, 국문과가 그렇습니다. 국문과. 쭉 보시면요, 국문과의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꽤 높습니다. 뭐 약간 좀 이해는 되죠,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어문 계열 쓰는데 그래도 어문 계열 중에 영문과 국문 정도는 좀 내가 가도 괜찮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피하다가 더 큰 걸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과는 좀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거기 바로 밑에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도 상당히 커트라인 높습니다. 평균 점수 높고요. 요거는 좀 대학마다 다른데요.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일수록 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 중에서는 제 예상으로는 요 세 개 대학이 아마 연대나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나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경영 컷은 이거보다 낮게 되고 또 다른 비인기 어문들은 또 그거보다 더 낮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발표하기는 상당히 그렇고, 또 발표해봤자 그것대로 하면 또 그 과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서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수리 논술도 살짝 좀 말씀드릴 건데, 건대 수리 논술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수학 선생님들도 건대 수리 논술 좀 개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연구하고 만드는 것 대비 너무 힘들다,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수학 성적하고 가장 유사하게 합격하는 대학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수학이 1등급이나 2등급 초반 나오면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가 3등급이 넘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합격자를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풀어봤을 때도 거의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수학이 좀 괜찮다, 좀 세다, 확통도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한양대 상경계열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학 등급하고 좀 상관없는 대학이요, 이제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여기는 제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학 5등급까지 합격하는 거 봤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5등급까지 합격을 받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은 수리 논술을 출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수리 논술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수리 논술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건 수리 논술이 아니라 수리적 사고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인문 사회학적 그 변수들을 수학적인 걸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좀 물어본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저는 이과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집 요강 보니까 확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확통을 출제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만약에 교과 과정 이외의 내용들이 있거나 이러면, 그리고 확통을 출제하게 되면 주석으로 다 표시해 준다 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으로 표시하면, 그 확통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면 그거를 그 시험장에서 보는 친구와 몇 달 동안 공부한 친구는 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또 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되게 집요하시네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면 이제 계속 궁금한 게 생기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함수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확통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 아, 아, 아.
공통에서 나올 확률이 좀 있고요. 근데 작년에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공통인 부분이지만 교과서 밖에서 냈습니다. 함수지만 교과서에 없는 걸 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통한 그 개념어를 통한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봤는데요. 약간 이게 연대에서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에 강한 친구보다는 좀 수능에 강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응용력에 강한 친구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것만 생각하는 친구, 반면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는 친구는 분명히 좀 차이를 두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연대 논술, 연대 수리 논술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공통적인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주석을 활용을 좀 잘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는 거 39페이지는요. 보면 수리 논술이 없는 과들은 다 90점 근처입니다. 건국대는요. 그렇죠? 그런데 수리 논술이 있는 과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70점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 때문에 거의 20점의 폭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건국대는 요 말 안 끝냈군요. 건국대는 수리 논술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국대 4등급까지 합격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도 못 풀고요. 4등급도 못 풉니다. 뭐 그런 것 좀 본친다면 내가 수학을 좀 못해서 못 쓴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로 풀어내도 나름대로 기본 점수를 받는 거, 그런 목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요. 한 장을 넘기시면 동국대가 있는데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동국대에서 가장 컷이 높은 걸 예상하는 것은 한 장을 넘기시면 42페이지에 있는 경찰행정학부입니다. 경찰행정학부인데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합격자들,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논술고사 점수인데 맨 앞에는 지원자고요.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인데 평균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최저를 형광펜 쳐놓으십시오. 컷을 발표한 유일한 대학입니다. 컷 점수를 발표한 거예요. 등록자들이 최저 점수가 발표가 됐고요. 최저 점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행정 지원하는 친구도 논술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오니까 좀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중위권 대학의 최고 학과는 지원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기시면 뭐 논술검사 점수 발표한 것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서는 뭐 경기대, 뭐 숙명여대까지도, 성신여대까지 다 집어 넣어놨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원서 지원하기 전에 얘는 다 결정하고 나서 보는 거고요. 요거랑 같이 이제 과를 선택하실 때 이 자료랑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추세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거 배치표 하나 좀 마저 보시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릴 건데요. 대학에서 문제 1번의 유형이 비슷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분류와 요약을 물어보는 대학은요. 자, 여기다 좀 써드리겠습니다. 분류 요약을 물어보는 대학은 문제가 정형화돼 있습니다. 문제가 정형화돼 있고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웬만하면 내신 준비 좀 잘한 친구들한테는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도 좀 평소에 해왔던 친구들한테는 유리한 대학이니까요. 이것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성대부터 좀 들어요. 성균관대가 분류와 요약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가 분류와 요약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분류와 요약을 물어보고요. 또 숭실대가 분류와 요약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묶어서 쌍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묶어서 쌍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고요. 뭐 재시문 개수와 뭐 재시문 분류하는 답안도 성대와 경희대는 거의 일치하고요. 외대도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얘는 분량이 400자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요약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제시문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정리하고요. 거기에 반드시 자신의 주관적 견해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대학은 그걸 쓰면 분량이 오버돼서 쓰면 안 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서 요거를 쓰는 대학 준비하는 것과 이 대학에서 요거 빼는 거, 요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숭실대도 마찬가지고요. 숭실대는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원할 때도 논술 준비 정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뭐 대학별로 준비하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거의 같은 쌍으로 한 대학만 준비해도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표시된 거 도표도 표시되면 그 도표가 있는 대학끼리 또 묶어도요. 도표는 거의 비슷하게 아니라 도표 해석할 시오는 사람마다 다르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학생들하고 이번 주에 풀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예측도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물가 상승률 그래프고 그다음에 막 이게 이제 사람들의 예측의 정확도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래프를 줘요. 그러나서 대학에서는 표를 해석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리적 사고력이 없는 친구들은요. 그럼 인문학적 상상력만 있는 친구들은 자 여기 이게 이제 빨간색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물가 상승률이고 그다음 얘가 예측의 정확도입니다. 파란색이 예측의 정확도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적 사고력이 없지 좀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물가 상승률과 예측의 정확도는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유사하죠, 그렇죠? 이거는 약간 수학에서 자기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답하는 겁니다. 그냥 수학에서 함수 개념은요, 독립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면 예측의 정확도도 같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한다. 근데 실제로 또 뭘 줬냐면요, 예측의 정확도가 항상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게 줬어요. 요거까지도 밝혀줘야 됩니다. 증가할 때 더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울기 개념이거든요. 변화량이 어떻다. 수학에서 다 배우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 농담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표 문제는요, 20분 컷으로 학생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되고 정확하게 보는 게 포인트지 그림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출제하는 대학을 할 때는 반드시 도표에 대한 개념을 탑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자, 뭐 이렇게 네 가지 대학이 있고요. 첫 번째 대학, 두 번째 대학, 세 번째 대학, 네 번째 대학이고요. 하나 더 좀 특이한 대학이 있습니다. 무슨 대학이냐면요, 중앙대가 있습니다. 중앙대. 이 대학은요, 정말로 아주 강력한 정형화된 대학입니다. 문단 나눔을 하는 순간 감점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뭐 문단 나눔 앙대요. 뭐 여러 개 문장 앙대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특히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문장 11개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한 5개 대학은 미리 학생들이 답안까지 암기하고 들어갈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그 어느 대학은요, 선생님 답안을 암기하면 안 되고요. 어느 대학은 또 어디 가면 또 답을 암기하고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대학은 특히 성균관 대학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낸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라고 알려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답안을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답안의 형식을 암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비정형화된 대학, 아까 전에 책 연세대, 그 다음에 서강대, 한양대, 뭐 이런 체크하나 하지 않은 대학은 비정형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초라고 완전 다르게 또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또 물어보는 거에 맞게끔 답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강한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던 비정형 대학이 좀 유리하고요. 내신이 좀 강했던 친구들은 자기가 정해진 틀에서 또 열심히 하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정형화된 대학이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좀 정리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 논술 준비 어떻게 하는 건지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할 때 나는 조금 손해를 안 보고 지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내신 점수를 꼭 변환시켜서 몇 점 만점에 몇 점이 마이너스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과 지원하실 때는 이제 대학을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최저 등급 보고 내신과 최저로 대학을 지원하시고 과 선택하실 때는 최종 경쟁률을 보고 비인기 학과는 분명히 논술 평균 점수와 커트라인이 낮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긴 너무 아쉽다 그러면 높은 과를 쓰면 어중간하게 높은 과보다는 최고로 높은 과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면 훨씬 더 손해 보지 않고 논술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좀 제가 일찍 오면 질문지 좀 드려서 질문도 좀 받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혹시
조금 용기는 잘 안 나시겠지만 좀 이거 좀 묻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네, 먼저 좀 들으셔가지고 네. 네, 네, 그걸 제가 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거는 표의 비밀이 있습니다. 표 보시면요, 좋은 질문인데요. 보시면 대략적인 그 논술에서는 그 논술 내신 절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지금 눈여겨 볼 수 있는 대학은요, 중앙대 보시면요, 중앙대는 20점 내신 20점에 2등급이 19.9이고 19.849, 19.76이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19.68도 괜찮고요. 비슷한 비율로 계속 감점이 되고 있죠. 이거 괜찮습니다. 19.60까지 괜찮고요. 19.20까지는 좀 느낌이 있는데 7에서 8등급 사이를 딱 슬래시해 놓으십시오. 7에서 8등급 사이 이게 바로 내신 절벽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고맙죠. 8에서 9등급 사이에 슬래시 하시면 거의 9등급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경희대도 보시면 경희대가 조금 그렇습니다. 5에서 6등급 사이 요거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한국외대도 6에서 7등급 사이를 좀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내신 절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화여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4등급 사이에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환됐을 때 우리 자녀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다음 요거랑요, 그 결정적 자료집에 보면 합격자들 평균은 좀 많이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셔서 손해는 좀 덜 보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지원에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아까 이쪽에 한 분 계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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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어느 학과 유리할까요? 학교가요? 일단은 일단 논술 전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논술 점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논술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학생들한테도 원서 쓸 때 원서 쓰는 거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막 새벽까지도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주무시나요? 안 잔다 그러면 안 자는데 어떻게 문자 하나요? 너 문자를 깼다. 뭐 중요한 질문이니 네 그러면 하는 말이 경영이 좋나요? 경제가 좋나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둘 다 좋다.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질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가 더 낮을까요? 모르겠다. 모릅니다. 매년 바뀝니다. 네, 학교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이과면 일단은 수리논술 쪽에 있는 대학과 학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수리논술 표시된 대학이 그 친구한테는 좀 유리합니다. 연대랑 한양대랑 중앙대랑 경희대랑 쭉 보시면 이화여대, 그다음에 건국대. 그리고 진짜로 수학을 잘한다면 건국대는 뭐 나름대로 어프로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요거 이제 표 보시면요, 그 특정한 걸 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시면, 네. 보통은 그 어디가에 환산을 하면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약간은 아직은 조금 대학에서 어디가로 넘기는 그 시스템이 좀 완비는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홍익대는 점수가 안 나오고요. 나머지 대학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점수 그대로 반영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딱 2점 딱 2등급일 때 몇 점이라는 거고요.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 또 수많은 점수들이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네. 뭐 2.4등급이니까 2등급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다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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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 학생들이 인문 논술로 제가 확인한 걸로는요. 거의 대부분 인문 논술은 과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과 논술 쓰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보면 다 대부분 거기 사탐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이과에서 문과 넘어온 것은 다 과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입시요강 보시면 확인하시는 건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하나도 없이 다 이과 학생들 문과 쓸 수 있게끔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자, 또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대학 파이널은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꾹꾹 찾고 있었는데 저랑 짜고 하신 건 아니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제가 13개 대학을 했고요. 그 13개 대학이 그 메인 타이틀은 숭실대까지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하는 친구들은 자, 요 대학을 제가 끝까지 다 가고요. 보통은 이제 선생님끼리 나누는데 저희 학원은 또 제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파이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겹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 한다면 건대와 동대 요 대학은 영상으로 제가 한 4회, 5회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이제 영상을 찍으면 작년 영상 다 무료 제공하면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현장 강의하는 대학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연세대부터 숭실대까지는 제가 다 파이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 이름은요. 카페 이름은 그 네이버에서 김백현 논술 치면 그 카페 검색이 바로 됩니다. 김백현 논술 치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영상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QR 코드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제가 어디가랑 이런 것들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바로 검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배치표에 대한 설명은 아마 오늘 영상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수강생들 대상으로 했던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카페는 김백현 논술 치면요, 거기 바로 나오니까 일단은 거기가 비공개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00명이 넘어가는데 대부분 다 또 합격생들 위주로 많이 있는 카페라서 거기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괜히 가입하셔가지고 등급이 신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위가 대부, 사대부, 신진사대부, 양반, 양민. 가입하자마자 좀 등급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입 인사하시면 아니면 설명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설명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입시 자료지 다 볼 수 있게끔 다 등업을 시키겠습니다. 여기 김백현 논술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백현 논술하면 카페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네. 과를 특정하는데 네, 네, 네. 근데 그게 제 도움이요.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 일단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딱 보자마자 이과가 좀 낮을 거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비인기학과가요. 어문 계열에서는 영문과고 국문과는 비인기학과 아닙니다. 불문과까지도 비인기학과는 아니더라고요. 그 이외에 노문 좀 막막하시죠. 그다음에 일문, 그다음에 동문 요까지는 좀 그런데요.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워낙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일단은 경쟁률 봐라. 끝까지 경쟁률 보고 좀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게 높을지 낮을지는 워낙 모집 인원이 작기 때문에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집 인원 많은 과들은 안정적입니다. 평균 점수가 커트이 좀 안정적이고요. 모집 인원이 좀 적은 과들은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어떨 땐 높고 어떨 땐 낮은데 높으면 원 없이 높아집니다. 특히 뭐 2명 뽑는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왔다 그러면 뭐 둘 다 평균도 그렇고 커트라인도 그렇고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 친구를 좀 준비시켰다 그러면 좀 모집단이 맞고 이렇게 괜찮은 과를 잡으셔도 되고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 약간 변동성에 내가 좀 한번 몇 개 대학은 좀 하겠다 그러면 비인기 학과에 경쟁률 낮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배분이 돼야 됩니다. 배분이 되셔야 되고요. 가장 많은 특성은 너무 높아서 낮추고요. 너무 낮추니까 높이고 그 사이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평상시 준비했던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정규만 했던 친구들이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너무 높아요. 저랑은 형광펜 제가 다 쳐주거든요. 쳐고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좀 낮춰서 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집 보면 경영보다 경제가 평균 조사 높은 과들이 꽤 많이 높은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그렇다는 걸 또 보장하지 못한다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하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대충 범위 정하시고 이제 딱 13일 날 최초 경쟁률, 그럼 맨 마지막 날 이제 최종 경쟁률 딱 보시고 그냥 그때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범위만 정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 날 그때 결정. 지금부터 결정 막 고민한다고 해서 좋은 걸 찾다 없습니다. 그때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나 이제 다른 거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집 보시면 여기에 제 조교랑 저랑 같이 쓰고 있는 전화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상당 기간이라서 약간은 이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의문 되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문자 아니면 카페에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카페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달기 되게 편하거든요. 문자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카페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카페 질문 달아주시면 또 다른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한 카페 게시판에 상담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아놓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카페 주소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뒤에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쪼록 올해 수시 잘 지원하시고요. 다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